여러분,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주저없이 더 빠른 페이스라고 답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이 우리를 아주 교묘한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페이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몸속 엔진의 진짜 성능을 보여주는 그 숨겨진 지표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리대포 러너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정말 폭발적인 힘으로 막 치고 나가는데 얼마 못 가서 급격하게 방전되는 그런 러너를 말하는 거죠. 나는 분명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장거리만 뛰면 후반에 와르르 무너진다. 혹시 이거 내 얘기 아닌가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분석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기 두 명의 러너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명은 킬로미터당 5분 페이스. 와, 누가 봐도 힘이 넘치고 재능 있어 보이죠? 다른 한 명은 킬로미터당 6분 페이스로 아주 차분하게 자기만의 리듬을 지키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출발선에선 누가 봐도 명확해 보여요. 당연히 더 빠른 사람이 더 잘 뛰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딱 40분이 지났을 때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쌩쌩 달리던 그 재능 있는 러너는 완전히 지쳐서 페이스가 5분 30초까지 뚝 떨어졌고요. 오히려 꾸준히 달리던 내구성 있는 러너가 그를 가뿐하게 추월해버려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진짜 지구력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이 미스테리를 풀어줄 열쇠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비밀은 우리 심장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페이스라는 껍데기 뒤에 가려진 우리 몸의 진짜 엔진 상태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바로 심박수 드리프트. 다른 말로는 유산소 분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분명히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힘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심장만 점점 더 빨리 뛰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소리치는 현상이에요. 바로 이 현상이 우리 지구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니, 근데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심박수가 왜 이렇게 제멋대로 올라가는 걸까요? 주된 범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땀, 즉 수분 손실이에요.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면 우리 몸의 전체 혈액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심장이 펌프질할 재료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죠. 둘째는 체온 상승입니다. 몸에 열이 나면 우리 몸은 피부 쪽으로 피를 보내서 열을 식히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달려야 할 근육으로 가는 피의 몫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심장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육은 계속해서 똑같은 양의 산소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한 번 펌프질 할 때마다 나가는 피의 양, 이걸 이를 박출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럼 심장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죠. 부족해진 양을 만회하기 위해서 펌프질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요. 이게 바로 페이스는 그대로인데 심박수만 계속 오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심장이 양 대신 횟수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다는 말인데요. 정말 와닿지 않나요? 질 좋은 한방 대신에 여러 번의 얕은 펌프질로 버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심장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또 얼마나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 왔어요. 직접 내 몸의 엔진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 심박수 드리프트를 측정해 볼 차례입니다. 누구나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40분 진실의 테스트,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먼저 40분 동안 딱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달려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페이스를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시작 후 10분에서 20분 사이의 평균 심박수를 A라고 기록하고요. 30분에서 40분 사이의 평균 심박수를 B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초반 10분은 몸이 예열되는 시간이라 측정해서 제외하는 거예요. 자, 계산 공식입니다. 어때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전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후반부 평균 심박수, 즉 B에서 전반부 평균 심박수 A를 빼주세요.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처음 심박수 A로 나눠준 다음에 100만 곱하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엔진의 내구성을 숫자로 보여주는 심박수 드리프트 비율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숫자가 나왔을 텐데요. 이 표에서 내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만약 3.5% 미만이라면 와, 축하합니다. 당신은 강철 심장을 가진 엘리트 수준이에요. 3.5에서 5% 사이라고 해도 아주 튼튼한 유산소 베이스를 갖춘 상급 러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5에서 10% 사이에 해당할 텐데 후반부에 피로가 나타나는 보통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10%가 넘었다면요? 이건 유산소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오늘 너무 무리해서 달렸다는 경고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보통이나 개선 피로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정말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힘들다고 느끼는 대신에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명확한 목표가 생긴 거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심박수 드리프트를 개선하고 지치지 않는 강력한 엔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스포츠 과학에서는 흔히 지구력의 3대 기둥이라고 부르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고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가장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체 훈련의 무려 70에서 80%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느리게 달리는 저강도 훈련이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빨라지려면 당연히 빨리 뛰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구성은 바로 이 느긋한 훈련에서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첫 번째 기둥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 바로 LSD, 장거리 저강도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 몸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요. 근육 곳곳으로 산소를 배달하는 모세혈관이라는 도로망을 더 촘촘하게 깔아주고요. 특히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키워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에너지 발전소 같은 거거든요. LSD 훈련은 이 발전소의 숫자를 늘리고 크기까지 키워줘요. 발전소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기둥은 고강도 인터벌 훈련, HIIT입니다. LSD가 엔진의 부품들과 배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라면 HIIT는 엔진의 심장, 즉 펄프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심장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서 한 번에 뿜어내는 피의 양 자체를 늘리는 거죠.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자면요, 엔진에 아주 강력한 터보 차저를 장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많은 러너들이 쉽게 간과하지만 정말 중요한 바로 근력 및 플라이오메트리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역할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연비 개선. 네, 같은 속도를 내더라도 더 적은 에너지를 쓰도록 러닝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특히 점프 훈련 같은 플라이오메트릭은 우리 몸의 힘줄을 탄탄한 스프링처럼 만들어서요, 땅을 디딜 때마다 공짜 에너지를 되돌려받게 해줍니다. 연비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심장의 부담도 줄어들겠죠? 자, 이제 우리는 심박수 드리프트를 개선하는 세 가지 기둥을 모두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달리기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페이스는요, 자동차 엔진의 최고 속도와 같아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냅샷이죠. 반면에 낮은 심박수 드리프트는 그 엔진의 냉각 시스템과 연비를 의미합니다. 즉, 그 빠른 속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과열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지속 능력인 셈입니다. 최고 속도만 빠른 차와 그 속도로 몇 시간이고 달릴 수 있는 차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이 표를 보면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스도 빠르고 드리프트도 낮다? 당신은 모든 걸 갖춘 엘리트입니다. 페이스는 빠른데 드리프트가 높다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유리대포 타입이죠. 재능은 있지만 기초공사가 정말 시급한 상태고요. 반대로 페이스는 느리지만 드리프트가 아주 낮다면 당신은 디젤 엔진처럼 꾸준한 러너입니다. 속도 훈련만 더하면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졌죠. 마지막으로 페이스도 느리고 드리프트도 높다면 이제 막 달리기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열정적인 입문자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페이스는 당신이 현재 복싱의 어느 체급에서 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심박수 드리프트는 그 체급을 뒷받침하는 기초공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려주는 진짜 내공의 지표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은 결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그저 순간적으로 더 빠른 속도를 내는 엔진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과열되지 않는 진정으로 내구성 있는 엔진을 만들고 있었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훈련 방향과 여러분의 달리기 여정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